네,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네, 김태성 팀장님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몸속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저 오늘 좀 괜찮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크. 네, 본격적으로 수급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그쵸.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팔아지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하면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반도체 IT를 강하게 사주기 위해선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이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 모두 엄청나게 매도 우위를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에서는 TYM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7거래일째 TYM을 사고 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와 심텍과 같은 기판 종목들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죠. 파트론과 BH를 매수하고 있고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ISC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수급 파이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라인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끼리 만났습니다. 그렇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요즘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동안에 뭐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외받았던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리바운딩된 이 섹터가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와 어떻게 보면 기아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기아가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기아가 가는 모습을 보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지금 고민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가 움직였기 때문에 기아는 논외로 하고 그러면 현대차가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부품사가 나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말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코트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승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종목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큰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팔려야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 관련한 이 부품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수 그리고 해외에서의 판매율이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 산업들이 가다가 중간에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도체 수급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차량을 만들지 못하는 이 제조업은 당연히 차량을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가다가 연말쯤부터 혹은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했던 부분 올해 충분히 생산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공급에 이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부족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가 가면 현대모비스가 갑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현대차를 또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이러한 것들도 이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는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로봇 산업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삼성도 뛰어들고 LG도 뛰어들고 결국엔 현대도 지금 뛰어들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굉장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가면 현대모비스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사도 불안하고 안 사자니 아깝고 이러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났었던 16만 원 이하대라면 충분히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점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쉬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때예요. 여기서 쫓아서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원래는 항상 쫓아서 오늘 종가에라도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현대차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약 5월 달까지는요,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수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쫓아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7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가는 게 가장 좋고 거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대신에 16만 원을 굉장히 짧게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매수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7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제 성화 아나운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오시던데 네. 조금 늦네요. 솔로엠과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전자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 이제 반도체 IT가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숨어있는 진주 같은 전기전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이제 솔루엠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하향 쪽으로 좀 많이 잡힌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이거든요. 잠시 후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굉장히 좋은데 어느 기업이 지금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력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솔루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승자를 또 네. 가려봐야겠죠. 이 두 종목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외국인의 솔루엠의 승자를 정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일단 솔루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그 제품의 그 가격을 표시해주는 라벨이 있을 거예요. 네네. 과거에는 그걸 다 수기로 썼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게 다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시스템화해서 뭐 할인율이 들어가면 그 할인율이 된 가격대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전자식 이 표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솔루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제품이 지금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외형 성장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ESL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 외형 확대 그리고 이제 기술력의 발전을 좀 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지금 부품이 탑재된 것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 맥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이 화면을 좀 출력을 할 수 있는 이 제품인데 여기에 솔루엠이 만드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 공급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전자 제품에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 기업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애플에 들어갔다라는 것 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솔루엠이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애플의 지금 핵심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외형 성장 혹은 지금보다 더 큰 실적에 대한 성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디자인 혁신을 이끈 주인공 솔루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조정도 굉장히 잘 견뎌냈고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에도 잘 버텨주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이냐 이제 그거 차이일 뿐이지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번 1차를 사시고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차를 한번 사셔서 평단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1차 그리고 내일 2차를 한번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원이라고 하는 전고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저는 충분히 3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 솔레임이라는 주가가 시세가 나오기 전 이 박스권을 한번 볼게요. 이 박스권의 하단 가격이 쭉 이어져 보면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네.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던 가격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엠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오, 2차 전지 관련 종목. 코스모신 소재. 오. 일단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핫했던 종목은 아니에요. 핫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한 관심을 한번 붙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이 코스모신 소재 하면 MLCC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제품에 전자 제품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앞서서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가운데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쪽이 전기전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그 안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배터리 셀 업체 혹은 양극재 업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코스모 신소재의 이제 고객사는 삼성 SDI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불확실할 때에는 실적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양극화 물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저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네. 조금만 올라갔으면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모두 사지 마시고요. 앞선 종목, 앞선 이제 솔로엠처럼 오늘 1차 그리고 내일 조정이 나오게 되면 2차를 산다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에 나눠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저는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MLCC에 대한 수요는 전기차의 시장의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커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MLCC 제품 단가가 이제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수요량을 이제 계산을 봤을 땐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6만 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높죠. 지금 4만 원인데 제가 6만 네. 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대신에 손절은 좀 짧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의 픽 종목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6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좋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